안녕하세요. 그라운드엑스에서 클레이튼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는 김경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클레이튼의 혹독한 다이어트 기록이라는 부제로 블록체인의 스토리지 줄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 스토리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클레이튼의 스토리지 현황을 말씀드리고 오늘 주로 말씀드리게 될 스테이트 트라이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스테이트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였고 해당 기능을 적용한 이후에 스토리지가 얼만큼 줄었는지 비포 앤 애프터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블록체인 스토리지란 어떤 것일까요? 블록체인 스토리지란 블록체인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블록체인의 데이터들은 다음과 같이 블록 100번, 블록 101번, 102번 이렇게 블록들이 사슬로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102번을 보시면은 블록 헤더라는 곳에 각종 해시 값들이 있고요. 그리고 트랜지션들을 포함하고 있는 블록 바디, 그리고 각 트랜잭션들의 리시트이 있는 트릭스 리시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각 블록마다 스테이트 루트 아래에 스테이트 트라이라는 트리 구조의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은 현재 클레이튼의 스토리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월 7일자 기준으로 사이프레스에 2,900만 블럭의 시점에 클레이튼 스토리지의 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블록 헤더에 대한 내용인데요. 블록 헤더가 한 60기가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블록 바디 또한 56기가, 그리고 트랜지션 리시시 40기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이트 트라이가 대부분의 이제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약 651기가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트라이는 블록별로 어카운트나 컨트랙트의 스테이트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스테이트 트라이가 650기가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장 최신 스테이트만 남기고 과거에 필요 없는 스테이트들은 지우게 되면은 얼만큼 용량이 줄어들까? 라는 이 부분에서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스테이트 트라이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트 트라이라 함은 트리의 일종으로 프리픽스 트리를 보통 트라이라고 부릅니다. 블록체인에서는 머클 패트리샤 트리라는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데요. 주로 어카운트나 컨트랙트의 상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빨간색 그림 안에 들어있는 트라이 구조 자체가 스테이트 트라이고요. 이들 트라이 구조 중에 가장 밑에 있는 리프 노드들이 각각 어카운트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간결하게 표현을 해볼까요? 각 블럭의 스테이트 트라이는 각 블럭의 스테이트 루트를 기준으로 트라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블럭 100번의 스테이트 루트를 기준으로 A, B, C라는 트라이 노드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101번 블럭에는 스테이트 루트를 기준으로 A 다시, 그리고 B 다시, 그리고 C를 스테이트 트라이 노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트라이 노드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테이트 트라이 데이터베이스에 각각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스테이트 트라이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블록의 스테이트 트라이라도 같은 값의 트라이 노드를 갖는 경우에는 해당 트라이 노드를 공유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 트라이 노드가 각각 왼쪽 트라이랑 오른쪽 트라이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트라이 노드 데이터의 해시 값을 키로하여 고유한 키밸류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C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트라이 노드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에 실제 스테이트 트라이 데이터베이스에는 C는 하나의 값으로 저장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테이트 마이그레이션 기능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트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기능의 첫 번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테이트 트라이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다이어트 시키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블럭 100번이 있고 101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블럭 102번에 대한 처리 시에는 과거 스테이트, 즉 블럭 100번에 대한 스테이트 트라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즉 오른쪽에 100번 블럭의 스테이트 루트를 기준으로 A, B, C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중에 A와 B는 블럭 102번을 처리 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최신 블럭 101에 스테이트 트라이만 남기고 필요 없는 과거 스테이트 트라이 노드인 A, B는 삭제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아이디어였는데요. 주요 아이디어는 신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최신 스테이트 101번 스테이트 루트를 기준으로 순회하면서 기존 데이터베이스에서 신규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트라이 노드를 카피를 하고 이후에 기존 데이터베이스는 삭제를 하게 되면은 최신 스테이트만 남겨진 스토리지 DB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해당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스테이트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데이터베이스 생성입니다. 좌측 아래에 회색으로 된 스토리지가 기존 데이터베이스라면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신규 데이터베이스를 다음과 같이 생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최신 블럭인 101번 블럭을 기준으로 스테이트 트라이를 탐색을 하게 됩니다. 해당 탐색을 하면서 각 트라이 노드를 오른쪽 우측에 초록색 스토리지로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A-, B-, C 트라이 노드가 초록색 데이터베이스에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복사를 다 완료한 뒤에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스테이트 트라이 구조와 스테이트 트라이 데이터베이스만 남게 되는데요. 다음 그림이 될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그레이션이 다 완료된 뒤에 블럭 101번에 대한 스테이트 트라이 노드들만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고요. 블럭 100번에 대한 스테이트 트라이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는 삭제가 돼서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스테이트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한 뒤에 신규 블럭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블럭 101번에 대한 스테이트 트라이가 이미 마이그레이션이 된 상태고요. 이후에 블럭 102번이 나와서 C 트라이 노드가 전이가 돼서 C-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때 C 트라이 노드에 대한 데이터 값은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C-를 만들어내고요. C-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라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C-가 생성됨으로 인해서 A-가 생성되고 이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라이트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신규 블럭에 대해서도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처리가 가능함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과거 스테이트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한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카운트나 컨택트 조회 시에 최신 101번 기준으로 조회는 가능하지만 과거 스테이트인 블럭 100번에 대한 스테이트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신 스테이트의 B- 트라이 노드는 조회가 가능하지만 과거 스테이트인 B 트라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블럭 자체는 데이터베이스 상에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네시스 블럭부터 블럭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실행하면서 과거 스테이트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카운트나 컨택트 조회 시에는 가장 최신 스테이트를 주로 조회하기 때문에 과거 스테이트는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트 마이그레이션 적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였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쉽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테이트 마이그레이션 진행 중에 신규 블럭 처리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말씀드릴 때는 스테이트 마이그레이션이 모두 완료된 다음에 블럭 처리에 대한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클레이튼 블록체인의 경우 매 초마다 블럭이 생성되기 때문에 1초 안에 마이그레이션이 끝나지 않으면 마이그레이션 진행 중에 신규 블럭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블럭 101번을 기준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C1 트라이 노드가 아직 신규 데이터베이스로 복사되기 전에 블럭 102번이 발생하였고, 이 블럭 102번에 대해서 처리 시기에 C1에 대한 데이터가 신규 데이터베이스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데이터베이스에 조회를 먼저 해보고 없으면은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C1의 값을 가져오고 그 C1이 C2로 상태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반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드렸을 때랑은 다르게 마이그레이션 진행 중에 신규 블럭을 처리할 시에는 신규 데이터베이스와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리드하여야지만 블럭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다음은 또 다른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마이그레이션의 소요 시간입니다. 총 6억여 개의 스테이트 트라이 노드가 복사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프라이어티 큐를 이용한 DFS 깊이 우선 탐색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DFS 순회를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 이렇게 순차적으로 번호순으로 순회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A를, 그러니까 1번 노드를 순회한 뒤에 2번, 5번, 6번에 대해서 값을 순차적으로 읽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때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수십 일이 소요가 되었고요. DFS 구현 자체를 스택 방식이 아닌 프라이어티 큐를 이용함으로써 배치 리드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서 A, 즉 1번 노드를 순회하고 2번, 5번, 6번 노드를 큐에 넣으면서 리드를 배치로 병렬로 실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십 일이 소요되던 마이그레이션 시간이 3일로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총 6억여 개의 노드 중에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같이 F 트라이 노드와 같은 중복 노드가 존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당 중복 노드를 조회하면은 총 3억여 개의 트라이 노드가 존재를 하고요. 이 6억여 개 중에 중복을 제외한 3억여 개만 복사를 하게 된다면 기존 3일이 소요되던 시간이 하루로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중복 트라이 노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체크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순 맵을 이용해서 트라이 노드의 중복을 확인한다면은 총 6억여 개의 해시값, 즉 해시값 하나는 32바이트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은 17기가바이트나 되는 메모리 사용량이 필요한데요. 이는 노드 운영에 있어서 좀 과도한 메모리 사용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최적화를 할까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 6억 개 중에 중복으로 존재하는 트라이 노드가 약 6천만 개라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약 6천만 개의 해시값을 저장한다고 하면은 10분의 1 수준인 1.7기가바이트 정도만 필요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LRU 캐시, 즉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를 먼저 삭제하는 방식의 캐시를 사용하면서 1.7기가보다 조금 더 높은 용량을 사용하면은 단순 맵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해당 그림이 LRU 캐시의 동작성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A에서 D 트라이 노드까지 순회를 하면서 캐시에 차곡차곡 A, B, E, F, C, D가 캐시에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 이후에 다시 F를 순회하면서 F가 이미 캐시에 있기 때문에 이 F의 우선순위를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 있던 F가 여섯 번째,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G라는 마지막 트라이 노드를 순회하면서 해당 G는 캐시에 없기 때문에 이때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값인 A 값을 지우고 순차적으로 B, E, C, D, F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빈 칸에 G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표와 오른쪽의 표를 보면은 동일한 동작성을 보이지만 조금 더 6개의 슬롯만 필요하고 왼쪽에는 7개의 모든 노드 개수의 슬롯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LRU 캐시를 통해서 보다 적은 메모리 사용량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중복 트라이 노드를 체크하였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테이트 마이그레이션 진행 중에 혹시 예기치 못한 에러나 또는 사용자의 요청으로 중단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마이그레이션 중에 신규 블락에 대한 처리 시에는 신규 데이터베이스에만 라이트를 하려고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마이그레이션 중단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블락 처리 시에 스테이트 트라이 노드를 라이트를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신규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다 처리를 함으로써 마이그레이션 중단 시에는 신규 데이터베이스만 삭제하고 기존 데이터베이스로 온복을 하게 된다면 이미 처리했던 블럭에 대해서도 온복하는 것이 필요 없이 바로 마이그레이션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정상 완료할 시에는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고 신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으로써 마이그레이션을 완료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테이트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적용을 한 결과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기존 스테이트 트라이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이고요. 650GB 정도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마이그레이션을 적용한 뒤에는 75% 정도 감소시켜서 129GB로 줄어들었고요. 이로 인해서 더욱 가벼워진 데이터베이스로 인해 리드 성능 자체가 11% 향상되었고 라이트 성능은 27%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스토리지 비용으로는 연간 160만 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백업 비용 등을 감안하면은 추가적인 절감이 이루어졌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또한 스테이트 마이그레이션을 클레이튼의 사이프레스 CN, PN 노드에 적용 완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 사이프레스의 CNPN 네트워크 상으로 보았을 때는 1억 4천여만 원의 코스트 절감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엔드포인트 노드용으로 마이그레이션 된 사이프레스 바오밥의 체인 데이터를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공개로 인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기존에 800기가나 되던 체인 데이터를 다운받지 않고 750기가 정도 되는 작은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자체적으로 엔드포인트 노드를 띄울 수 있게 편의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스테이트 마이그레이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스테이트 마이그레이션의 처리 시간이 증가된다는 문제인데요. 현재는 스테이트 트라이의 크기가 130GB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카운트나 컨트랙트의 개수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가되게 되고요. 이는 곧 트라이 노드 개수가 증가되고 크기 자체도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테이트 마이그레이션 처리할 때 복사를 해야 되는 스테이트 트라이 노드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처리 시간 또한 증가가 됩니다. 현재도 AWS M5 AX 라지와 같은 고성능 인스턴스에서도 20시간 이상 마이그레이션이 소요되는데요. 이는 곧 스테이트 마이그레이션의 처리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바로 스테이트 트라이 프루닝이라는 방식인데요. 즉 가지치기 방식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 블럭 처리 시 불필요한 스테이트 트라이 노드를 삭제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100번 블럭에 속해 있던 A 트라이 노드와 B 트라이 노드는 더 이상 최신 스테이트 트라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는 블럭 101번 처리를 완료한 뒤에 삭제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모든 스테이트 트라이 노드에 대한 레퍼런스 카운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블럭 101번을 처리한 뒤에 각 트라이 노드들의 레퍼런스 카운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 트라이 노드의 경우에는 스테이트 루트가
레퍼런스를 하고 있어서 레퍼런스 카운트는 1이고요. 그리고 B는 A 트라이 노드가 레퍼런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입니다. 또한 A-와 B- 역시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루트가 레퍼런스를 하고 A-가 레퍼런스를 하기 때문에 레퍼런스 카운트는 1입니다. 하지만 C 트라이 노드의 경우에는 A 트라이 노드와 A- 트라이 노드가 모두 둘 다 레퍼런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카운트는 2입니다. 그래서 블럭 101번을 처리한 뒤에 블럭 100번을 기준으로 디레퍼런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블럭 100번의 스테이트 루트 자체가 삭제가 되고, 그러면 자연스레 A의 레퍼런스 카운트가 0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면 A는 더 이상 A를 참조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삭제가 가능하고요. A가 삭제됨과 동시에 B의 레퍼런스 카운트 또한 0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B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A가 삭제됨과 동시에 C의 레퍼런스 카운트는 2에서 1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C의 경우에는 A가 아닌 A-가 레퍼런스를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레퍼런스 카운트를 데이터베이스 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블럭 하나하나 처리 시마다 불필요한 스테이트 트라이 노드들을 삭제할 수 있게 되고, 이게 곧 가지치기라는 방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현을 위해서는 레퍼런스 카운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해당 정보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복구가 아주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스테이트 트라이 마이그레이션 기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제가 준비한 이프카카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빠르고 안정적인 블록체인 클레이튼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